네,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GS반이 2018년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를 한번 풀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전이라고 하면 어떤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들어갔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늦게 해서 밤늦게 한번 촬영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계산 문제 위주로 문제 쭉 풀어드릴 거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말 문제는 생략하고 계산 문제 위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부터 먼저 볼게요. 계산 문제. 다음은 대안이 X1년도 1월 1일 날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의 내용이다. 물어보는 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물어보죠. 쭉 볼게요.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1번 매주의 청소용역이 구별되므로 청소용역을 복수의 수행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위에 보시면은 연 단위에 대한 수행 의무예요. 대가의 지급 대가가 연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 수행음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 단위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이번에 계약 변경일에 나머지 영역은 구별되지 않는다. 보시면은 연 단위 계약 체결이고 2차 연도에 용역 대금이 감액되고 2년이 연장돼서 대가를 연말에 51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 구별되죠. 구별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에요. 3번에 계약 변경일에 나머지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제공할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대가 지급 금액은 3, 4연도 두 개 연도에 대해서 51만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간 개별 판매 가격이 54만원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정답.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고, 4번에 보시면은 계약 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져주시고, 구별된다고 하면은 적절하면은 별도의 계약이고, 적절하지 않으면은 기존 계약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이죠.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은 구별되지 않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거죠. 5번에 X년도 인식해야 될 수익은 52만원이다. 이거 자료 보시면은 X1년도 말에 지금 감액 대가가 54만원 앞으로 추가로 받을 대가 금액은 102만원 나누기 3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1년 지날 때마다 수익 금액을 52만원씩 수익 인식해야 돼요. 정답은 맞죠? X년도 인식할 수익 금액은 52만원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4번 볼게요. 특수 프린터와 예비 부품을 제작해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인도 청구 약정에 따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쭉 보시고 계약상 식별해야 되는 수행 의무는 두 가지다. 잘 보시면 특수 프린터와 예비 부품 제작 소요 기간은 2년이고 서로 구별된다 되어 있으니까 이는 별도의 수행 의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 고객 맞춤화, 결합성 출물 또는 특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별도의 수행 의무 판단해 주시면 되고, 다만 법적 관리가 있고 통제하는데 예비 부품을 보관하고 운송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보관되는 용역이 따로 있죠. 따라서 1번은 수행 의무 총 3개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5번 X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얼마인가? 문제 쭉 읽어주시고, 자, 현금흐름표 문제는 직접법 간접법 문제는 이거 대체평균에 대한 이해가 되기 전에 계정 과목 분류를 하기 전에는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어차피 1차 시험에 나왔자 한 문제고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와꾸 통해서 뭐 굳이 이걸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지 않아요. 2차 시험에 2019년도에 30점 출제됐고 22년도에 12점 출제됐어요. 동일한 유형이 직접법 간접법 문제가 다시 출제되면서 배점을 크게 요구할 것 같진 않아서 여기는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차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방식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라고 하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옆에다가 문제 풀이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 문제를 금액을 잘 봐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짝대기 끄고요. 짝대기 끄고 나서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 5번이 현금 흐름표에 보고할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자료 정리하실 때 화면이 좀 이상해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이라는 거는 매출, 판매 관리비 이런 직접적인 흐름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료 보시고 손익계산서 보면서 매출 관련된 영업 창출 관련된 손익들을 다 여기 분기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매출 43만 5천원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33만 7천원 집어넣어 주시고, 이거를 그냥 순액으로 표시할게요. 계산기 통해서 한번 해결하고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화면이 좀 안 좋은데 매출 43만 5천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33만 7천원 급여
영업창출 관련된 거니까 빼주시고, 상각비 빼주시고, 감가상각비 영업창출 관련된 게 아니라 투자활동이니까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마이너스 빼주시고, 외환산이익 플러스 더해주시고, 유형자산 처분손실 투자활동이니까 무시해주시면 돼요. 손해고로 표시하면 84,500원이죠. 요거를 분기에다 여기다가 84,500원 기재 해준 다음에 영업창출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들을 기재해주시면 돼요. 매출채권 볼게요. 매출채권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135,500원, 92,400원 증가한 금액이 43,100원이니까 여기다가 표시. 대손충당금 1,100원 증가했으니까 부채 1,100원 증가 기재. 재고자산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12만원 마이너스 85,000원 감소한 금액이 35,000원이니까 자산 감소는 35,000원 대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부채가 증가한 금액이 5,000원 기재. 매입채무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부채가 감소한 금액이 3만원이니까 기재. 차량운반과 누계액은 투자활동이니까 무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차대가 항상 일치되니까 차대 안 맞는 금액이 정답이에요. 체크. 대변 금액 더해주시면 84,500원, 1,100원, 35,000원, 5,000원. 차변 금액 43,100원, 3만원. 차액 금액 52,500원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영업창출 현금 흐름은 플러스 52,5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분기 연습한다 생각해 주시고 안 제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마크로 통해서 문제 풀 필요는 없어요. 이 단계에 따라오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 과목을 가지고 차대를 분류하고 안 맞는 금액을 정답으로 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문제 한번 내가지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번 드릴게요. 자, 문제 6번 차량운반과 관련된 거래가 X1년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미친 영향을 구하시오. 이거는 제가 1회차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사채, 재무활동,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치, 건물 이런 것들 투자활동 분류하실 때는 차량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 주시고, 기초금액 있으면은 기말 금액이 있겠죠.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현금을 풀어서 나오는 문제는 취득하고 감가상각하고 처분하고 요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보시면 기초에 차량 보면서 적을게요. 기초 차량 운반구가 40만원 기재, 누계액 10만원 기재, 기말에 차량 운반구 37만 1천원 기재, 누계액 7만 7천원 기재. 취득할 때는 누계액은 안 움직이고 상각할 때는 차량 자체는 안 움직여요. 자료 보시면서 취득가액이 4만원인 운반구를 처분해서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다가 4만원 없어지고 누계액 2만원만큼 없어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5만원에 신규 취득하였으며 이거밖에 없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차량 기초에 40만원에 더하기 5만원 마이너스 4만원 하면은 41만원인데 기말에 37만 1천원이 있다는 소리는 39,000원만큼은 처분 통해서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정리해 주시고, 감가상각비 있는지 보니까 위에 적혀있죠. 차량 운반과 감가상각비 16,000원, 생각비 발생하면은 누계액은 증가하죠. 기재해 주시고, 자, 누계액 10만원 플러스 16,000원 더하고 2만원 빼면은 96,000원인데 기말에 7만 7천원이 있다는 소리는 차액에 대해서 19,000원만큼 없어졌다는 소리야. 처분 통해서. 그럼 이제 자료 정리하실 때 취득할 때는 손익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5만원만큼 취득하면서 발생한 현금 흐름. 처분하실 때는 헷갈리시면 순액으로 한 번에 기재해 주세요. 순액으로 기재해 주시면 이거 2만원, 이거 2만원, 총 4만원만큼 차량이 장부 금액이 없어지고, 처분 손익 발생한 거 보니까 여기 나와있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해서 처분 손실 2천원만큼 발생했다 나와있으니까 그 2천원만큼 손실 기재.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손실 발생해요. 동일한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럼 38,000원이 나머지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의액 정리해 주시면 두 개 답해서 정답은 6번의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7번 정리할게요. 잘 보시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매출원까지 조정하고 있다. 기초평가충당금 잔액이 3,000원이라고 할 때 매출원가에서 조정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순효과는 얼마인가? 자료 정리해보죠. 재고는 전부 다 계산표 원장 가지고 문제 푼다 했어요. 원장 그리고 나서 기초의 평가충당금이 3,000원만큼 있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감모손실에 대한 조정을 마이너스 빼주셨으면 플러스 더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말의 평가충당금과 기초의 평가충당금의 차이를 여기서 빼면은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면은 여기 빼주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감모손실을 얼마인지 보니까 원재료가 100kg만큼 사라졌어요. 100kg 곱하기 원가 50원 메모리 플러스 제품 50개만큼 사라졌고 원가 300원 플러스, 그럼 2만원만큼 감모손실이니까 재고자산 없어진 금액이 2만원만큼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매출원가에 플러스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손실
판단해보니까 제품이 지금 순실현 가치가 350원이면 제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0이죠. 그럼 원재료도 따라서 평가 손실 인식하지 않죠. 0이죠. 기말의 평가 충당금이 0이 계산돼야 되니까 기초의 평가 충당금이 3,000원, 기말에 0 잡히려고 하면 더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환입 플러스 3,000원만큼 해주시고 그만큼 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 3,000원 해주시면 돼요. 매출원가에 가감될 항목은 플러스 17,000원 이렇게 답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매출원가 가산 4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8번 정리할게요. 설비자산과 관련돼서 X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비용을 구하시오. 당기 비용 금액을 구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료를 위해 보니까 구입 당시 정부로부터 금액을 차입했다 했어요. 이게 정부보조금 차입 형태의 정부보조금 문제예요. 그럼 보시면 일단 자산 차감법인지 부채인식법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자산 차감법이면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죠. 비용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순액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부채인식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용에서 차감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이 달라지겠죠. 그거 핵심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혹시 문제를 맞췄다 해도 그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비용 전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거 먼저 구해볼게요. 부채는 항상 공정가치로 기록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먼저 구하죠. 보조금에 대한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차입금 100만원 액면 표시자율 2%니까 표시자 2만원 이자율 가지고 계산해주면 2만원 곱하기 3.7908 2만원 곱하기 3.7908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6209 메모리 플러스 MR 기초의 부채 금액은 696716이에요. 정리해볼게요. 부채는 항상 공정가치이기로 공정가치는 696716 근데 차입할 때는 현금 100만원 다 받았으니까 100만원만큼 정리. 그러면 차대 안 맞는 금액 나머지 금액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형식이죠. 정리하면 차입금액 303 284가 보조금 문제 푸실 때는 자산가액 정리를 먼저 하라 했어요. X년도 1월 1일날 100만원만큼 정리. 보조금은 밑으로 빼서 마이너스 303 284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금융부채, 금융자산이 나올 때 NI 물어보면 놓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라고 했어요. 자, 696716 그래서 먼저 곱하기 10% 이게 이자 비용, 인식할 이자 비용이죠. 정리 69672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자산 차감범위니까 순액으로 비용을 인식해주면 돼요.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만원 마이너스 303 284 자료 보니까 정액법 상각이죠. 내용에서 5년 정액법 상각이니까 나누기 5 해주시면 이게 감가상각비 순액 금액 정리. 두 개 합친 정답은 마이너스 209015 정답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8번. 제가 이거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만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문제 9번 정리할게요. 당기순위 크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하나씩 해볼게요. A.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자료 보니까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말라 했어요. 손상차손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100만원, 만원 기준 내용수 10년이면은 A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거는 감가상각비 1,000원만 인식해주면 돼요. 두 번째 B 인식해줄게요. B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이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대체한다고 가정했어요. 문제 정리할게요. X1년도 초에 만원만큼 정리. X1년 말에는 9,000원만큼 됐겠죠. 근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800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1,800원만큼 OCI 손이 인식해주고 재평가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1,800원 가지고 생각해주면 남은 내용수 9년 1,200원만큼 감가상각비 인식되겠죠. 9,600원. 사용하는 기간 동안 대체한다 했으니까 원래 상각비 1,000원보다 더 발생한 상각비 200원만큼을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임금이 1,600원이기 때문에 내려갈 건데 현재 기말의 공정가치가 8,800원이기 때문에 800원만큼 쭉 OCI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왜? OCI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B는 감가상각비 1,200원만 당기순으로 인식해주면 돼요. C는 공정가치 기초와 기말의 공정가치 차이금액 2,000원만큼 투자부동산 평가 손실 잡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A가 가장 크고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문제 10번에 X년도 자본화 차입원가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정리 한번 해보죠. 자본화 차입원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내가 다 시간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도 풀어주시는 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왁구 틀 짜면서 정리할게요. 엑셀연도 연평균 지출액 먼저 구해볼게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중단하였는데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적극자산의 자본화 기간에 포함되죠. 정리. 20만원 곱하기 9개월, 그 다음에 120만원 곱하기 8개월치,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 95만원만큼 연평균 지출액 정리. 두 번째, 특정 차입금 정리할게요. 특정 차입금은 있던지 없던지 간에 마이너스 빼주시면 돼요. 특정 차입금 뭐 있는지 60만원 9개월치 있었으니까 정리. 45만원만큼 정리. 이자를 6% 곱해가지고 우측에 특정 차입금 자본화 이자 정리. 그 다음에 이거 딴 데 쓴 데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빼서 50만원이 일반 차입금 대상 연평균 지출액. 그 다음 R 바로 계산할게요. 200만원은 X 1년도 전체 다 있었으니까 200만원 밑에 기재, 이자를 10% 곱해서 위에 이자 비용 기재. 그 다음에 C는 6개월치 있었으니까 6개월치 50만원 기재, 이자를 곱해서 위에다가 기재 해주시고 한도 체크. 50만원과 250만원 한도에 안 걸려요. 알고 하면은 24만원 250만원, 이자를 9.6%를 50만원에 곱해주시면은 48,000원이 일반 차입금 자본화 이자 플러스 27,000원 특정 차입금 이자 더해주시면은 정답은 75,000원.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12번, 13번 말문제니까 넘어가고 14번에 대한 문제 볼게요. X1년도 대안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 먼저 구해보자. 향후 이자는 수치하지 못하며 만기일에 액면금액만 수치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제는 그냥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손상차손이라는 거 최초에 우리가 인식하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거는 못 받을 금액의 누계액이에요. 못 받을 금액의 누계. X1년도 시점에서 못 받을 금액 이자 얼마죠? 2년 말, 3년 말에 8만원만큼 이자 못 받죠. 그럼 8만원 곱하기 2년의 현가계수, 기존 이자율로 할인한 2년의 현가계수 1.7355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있죠? 원금은 그대로 받잖아요. 그럼 정답은 134840 이게 손상차손 금액이요. 그럼 3, 4, 5 중에 정답이 나올 거고, X 2년도 이자 수익 금액은 원래 원금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금 100만원 곱하기 2년의 현가계수 8264 여기다가 10% 곱해주시면 82640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상차손은 못 받을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한 금액을 얘기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자 수익은 그냥 현재 가치된 금액에 R 10% 곱해주시면 정답은 바로 나올 거예요. 문제 15번 풀어볼게요. 조건 변경에 대한 문제, 요즘에 1차 시험에도 나올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왁구 통해서, 왁구라고 하기 그런데 왁구 통해서 바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조건 변경 전, 조건 변경 직전에 장부금액 구해주시는 거. 즉 사건이 X2년 초에 발생했으니까 그 시점에 장부금액 구해주시는 게 첫 번째 순서. 그럼 X1년도 1월 1일부터 먼저 구할게요. 8만원 곱하기 2.4868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513 메모리 플러스 MR. 이게 X1년도 1월 1일 곱하기 1.1 마이너스 8만원.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조건 변경 직전에 자체 장부 금액이에요. 정리. 965 268. 두 번째, 바뀐 현금 흐름 기재 주시는 게 두 번째 순서. 2년 말 연장하고 토지자율 3%니까 2년 말, 3년 말, 4년 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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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바뀐 현금 흐름 기재하는 게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기존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실질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죠. 현재 가치에서 적지 말고 계산기에 찍어요. 3만원 곱하기 2.4868 100만원 곱하기 0.7513 찍고 나서 여기서 조건 변경 전 장부 금액 965 268을 빼요. 아이고, 마이너스 965 268을 빼요. 그럼 한눈에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965 268이 10%보다 큰지 크죠? 139 364가 965 226보다 크죠? 그럼 실질적 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다 지워요. 필요 없어요. 새로운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을 찍어요. 3만원 곱하기 2.4018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118 메모리 플러스 MR. 이거와 965 268의 차이가 조건 변경 손익이에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4번 중에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자 비용은 불러와가지고 12% 현재 가치 해주시면은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잠시만, 아까 좀 요금액에서 965 68 그쵸? 181414가 조건 변경 손익 MR에 12%한 거, MR에 12%한 게 이자 비용.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풀어보죠. 문제 16번.
문제를 쭉 읽어보고 유형을 파악해볼게요. X1년 2년도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을 구하라고 하니까 문제 보니까 주가가 하락해서 수량을 변경했다. 불리한 수량 감소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는 저도 문제를 낼 거지만은 수량 감소에 대한 문제는 봐주시면 좋아요.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청산처럼 우리가 줄이는 시점에 인원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핵심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자. 파악에 따라가면은 PQN 기재 X1, 2, 3 기재 그 다음에 자 주식 결제한 같은 경우에는 P는 무조건 부열 당시 공정가치예요. 360원 기재. 그 다음에 두 번째 N X1년도 1월 1일 보니까 가득기간 3년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기재. 세 번째 Q X1년도에 가득 예상 인원은 10명, 20명 빠진 70명 곱하기 10개. X2년도 25명에서 13명 더한 38명에서 62명이 가득 예상 인원 기재. X3년도 안 물어보니까 굳이 안 적을게요. 두 번째 수량을 줄이기로 한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 잘못했다. 10개에서 9개로 변경했죠. 그럼 9개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수량은 9개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1개는 수량이 X2년도 말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요 시점에 청산에 가득시키는 거랑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돼요. 당시 인원수가 제일 중요해요. 당시 인원수 몇 명인지 25명 퇴사했으니까 2년 말까지는 그럼 인원수는 75명이에요. 곱하기 1개 돼서 가득시켜 버린다. 즉 자본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X2년도 누적 자본금액에서 X1년도 자본금액 빼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정리할게요. 360 곱하기 62 곱하기 9 곱하기 2 나누기 3 메모리 플러스 360 곱하기 75 메모리 플러스 두 번 했나? 잠시만요. 그 다음에 360 곱하기 70 곱하기 10 나누기 3 메모리 마이너스 MR 해주시면은 정답은 76920 이렇게 나올 건데 정답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수량을 변경하기로 했다. 가득 예상 인원 잘 구했죠. 25명 25명 13 62 9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안 풀리면 이건 카톡방에 다시 한번 제가 풀이 방법을 올리도록 할게요. 100명에게 10개 부여 3년 가득 그 다음에 부여일 공연가치 360원 다 기재했고 X1년도에 퇴사 예상 인원은 가득 예상 인원은 70명 정리 잘했고 N 정리 잘했고 X1년도는 정리 잘 됐을 거예요. X2년도 정리하실 때 주상권 9개 변경하였다. 수량을 줄였으니까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돼서 X2년도 이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얼마인지 구하죠. 62 9 2 나누기 3 계산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360 62 9 3년 중에 2년 360 70 곱하기 10 나누기 3 메모리 마이너스 해놓은 상태에서 가득 금액만 76920 모르겠네요. 문제 16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이때 계정이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제가 뭐 잘못 구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카톡방에 풀이 방법을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17번 정리할게요.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적인 미치는 영향. 종합원급의 문제는 차대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했어요. 정리 바로 할게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고 나서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초에 자산인식 상한이 지켜있으니까 이게 순자산 금액이에요. X년도 초순 자산 금액은 원래 5만원인데 상한이 5만원이니까 순자산 금액 5만원. 기말에 원래 자산 금액이 15만원인데 두 개 빼면은 15만원인데 순자산 금액이 상한 금액 10만원이에요. 기초대비해서 기말에 자산 증가 금액이 5만원. 다른 자산 부채 변동은 기여금 적립액밖에 없습니다. 현금 출연액 65만원만큼 기재. 그 다음에 차대 안 맞는 60만원이 NI 플러스 OCI 합계액이에요. 정리하실 때 NI가 정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단기 과거 근무원가 다 기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70만원. 과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중에 변동 없으면은 그냥 기초에다가 이자를 곱해주시면은 2,500원이 이자 수익이에요. 그럼 NI는 마이너스 69만 7,500원. OCI는 60만원이 되게 하는 값 플러스 97,500원.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18번 말문제니까 한 패스 할게요. 문제 19번도 충당부채에 대한 말문제니까 한 패스 할게요. 문제 20번 전환사채 60%가 전환됐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증가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하면. 아쉽게도 복합금융 상품의 추발주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문제를 다 구해주셔야 돼요. 정리해보죠. X1년도 1월 1일날 사채 한 번에 퉁쳐가지고 구하고 자본 한 번에 차익 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구해볼게요. 표시자 만원, 이자는 10. 지금 자료를 주고 있죠. 모르겠네요. 이거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와가지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결과에 2년 말 금액을 주고 있죠. 전환사채 장부 금액은 107018, 전환가 대가는 1183. 다 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전환사채 60% 전환됐다. 그러면 107018, 1184 두 개 합친 60%만큼 없어질 거고, 사채와 자본이 없어지는 금액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주식 수예요. 단순 주식 수 60%만큼 행사되면은 6만원 나누기 1000 60주가 발행이 되네요. 액면 금액은 500원 3만원이 자본금 마이너스 메모리 마이너스 에만 눌러주시면은 이게 주발적 증가 금액이죠. 정답은 2번. 정리하면 끝나요. 문제 21번 부가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총액을 구하시오. 자, 판매형 리스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판매형 리스는 무조건 시장이 가지고 인식된다고 하면은 정리 끝나요. 이유는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한도에 걸리게끔 출제하면은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도식을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 전체를 보증, 무보증, 잔존가치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시장이자로 할인해요. 왜? 판매형 리스는 무조건 시장이자로 인식해요. 정리해볼게요. 1071693 곱하기 시장이자율 현재 10%니까 2.4868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잔존가치 30만원 추정된다 했으니까 30만원 곱하기 보증, 무보증 찢지 말고 10% 가지고 현재 가치 하고 MR 눌러주시고, 이거랑 한도 체크해요. 공정 가치가 자료 보니까 300이죠. 한도에 안 걸려요.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제조원가 200만원 빼면 이게 정답이에요. 890476. 정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22번 풀어볼게요. 법인세액의 문제를 제가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기초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고 이게 세율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대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원칙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풀어주시는 게 좋고, 실전이라고 하면 그럼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법인세액의 문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X2년도 부가손익계산서 인식할 법인세 비용을 구하죠. 첫 번째는 우리 결정세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결정세 구해보죠. X2년도 과세소득이 나있죠. 1410000 곱하기 단기의 세율은 25%. 이게 결정세액이죠. 과세소득이 과세표준 각사소 그 다음 결손금 없으니까 이게 과세표준 1410000. 그럼 여기 25% 곱하면은 이게 산출세 세액공제 감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결정세액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차가감 납부세액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을 구할 거예요. 기초금액은 주어져 있죠. 자산 65,000원, 부채 25,000원, 기말금액은 자료 보시면서 구해야 되겠죠. X년도 세무조정 사항을 보니까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마이너스 9만원만큼 없어졌어요. 다른 사항이 지금 없죠. X2년도 말에 잔액이 3년도에 없어질 거 9만원, 4년도에 없어질 거 8만원만큼 맨 밑에 자료에 자적 1표가 나와 있어요. 건설자금이죠. 10만원만큼 4년도 이후에 전액 소멸될 예정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정리하면 세율이 X3년도 20%, X4년도 18%이기 때문에 자산 먼저 정리하면은 9만원 곱하기 20%, 8만원 곱하기 18%,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 32,400원. 10만원에 18% 곱한 게 이연법인세 부채. 기초와 기말의 변동 정리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32,400원 이연법인세 자산, 18,000원 이연법인세 부채.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없어졌네요. 65,000원에서 32,400원만큼, 32,600원만큼 없어졌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초에 25,000원에서 기말에 18,000원만큼, 7,000원만큼 없어졌네요. 정리하고, 기간 내 배분 사항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니까 차대 안 맞는 금액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378,800원. 5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 23번 말문제니까 패스하고, 문제 24번 정리할게요. 자본에 대한 문제죠. 자본에 대한 문제니까 상기 거래가 반영된 X 1년 말 자본 총계를 구하래요. 그럼 기초의 자본 금액을 먼저 구해보죠. 기초 자본 금액은 자본금 50만원 차익 플러스 주발초 플러스 재평가액은 플러스 자기 주식은 차감 계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액은 만원만큼 플러스 기초의 자본 금액이 54만 6천원. 자본은 1차 실명 주제랑 2차 실명 주제가 다른데 2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주제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변동사항 쭉 정리하면 되죠. A. 자기 주식 소각하였다. 소각하면은 현금의 변동이 없죠. 소각하면은 그만큼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자본금이 없어지고 감사차손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자본의 총계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이 변동은 없고. B. 보유 중인 토지는 7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재평가액금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기초에 3만원만큼 재평가액금 있죠. 그럼 토지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원이란 소리예요. 근데 기말에 지금 8만원이니까 마이너스 2만원만큼이 자본 감소 금액이에요. 이게 B. 다음 C.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다. 처분했단 소리야. 처분하고 돈 받은 금액이 20 곱하기 800한 16,000원이니까 플러스 16,000원. 이게 C. 그럼 D. 현물 출자 중요하다 했어요. 비현금 대가, 특히 자본 같은 경우에는 돈 받은 만큼 주식을 발행한 가격으로 봐요. 20만원만큼 주식의 발행 가격, 자본의 증가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D 플러스 20만원 정리. 마지막에 E. 중간 배당 지급하면 즉시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자본이 감소하는 금액 1,500원만큼. 다음 당기순이익은 무조건 당기순이익은 자본에 영향을 미쳐요. 플러스 만원만큼 영향. 그럼 한 번에 이거 쭉 정리해 주시면 정답 나올 거예요. 54만 6천원 마이너스 2만원 플러스 16,000원 플러스 20만원 마이너스 1,500원 플러스 만원 해가지고 정답은 750, 500 이렇게 정답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4번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25번 희석주당 순이익을 구하죠. 첫 번째 기본 EPS 먼저 해야겠죠. 기본 EPS 쭉 정리할게요. 당기순이익 기재, 당기순이익에 차가감될 다른 자본 항목에 손익들이 있는지 찾아주시고, 해당 자료에는 없으니까 끝. 그럼 위에 보통주 기속이익 정리됐고, 밑에 분모 금액 정리. 기초부터 정리할게요. 기초에 정기 2월 보통주 1000주, 그 다음에 다른 보통주의 변동 보니까 7월 1일날 유상증자 400주 발생했어요. 정리하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저가인지 확인해 주셔야겠죠. 돈 받은 금액 400주 곱하기 주단가액 500원, 20만원 받았네요.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사면은 나누기 800, 250주밖에 못 사요. 그럼 나머지 150주는 유상증자 하자마자 무상증자한 걸로 보죠. 비율대로 안풀 150, 1000, 1250, 여기 120주, 여기 30주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른 보통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정리 이대로 끝내주시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는 1120 메모리 플러스 250 플러스 30 6개월치 메모리 플러스 12602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 순이에요. 기본 주당이 919800 나누기 1260 732 기본 주당 순이익이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희석효과 판단. 전환우선주 없고 전환사채 없고 신주유수금 사채 있죠. 있는 경우에는 위에 분자 정리. 여기가 상환할 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분자는 0이고, 분모 정리했을 때는 기중예 때문에 발생한 보통주의 증감 금액이 있는지 없죠. 기말에 예로 인해서 보통주가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있죠. 한 개당 한 주 인수할 수 있다 했으니까 800주가 기말에 증가할 수 있죠. 정리. 근데 신주유수금 자체랑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짜로 그냥 주식이 발행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주식이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유수권이 없어도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은 빼주셔야 돼요. 돈 받는 금액 계산할게요. 800개 한 개당 600원 48만원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750원에 사면은 640주만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빼고 나서 이 160주를 회계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로 당겨주시면 돼요.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160주 그대로 체크해주시면 이게 희석효과예요. 그럼 무조건 위에가 0이면 다 희석효과 있는 거예요. 반영해주시면 이게 희석주당이 919800 나누기 1420 해주시면 919800 나누기 1420 그러면 647, 648
이게 시속주당 순이익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문제 쭉 풀었는데 계산 문제 푸는데 35분 걸렸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헤맸던 문제 주식 선택권 불리한 수량 감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해설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다시 카톡방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